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이 사건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2월 7일 북한 신의주 평북도당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동에서도 치솟는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북한은 단 며칠 만에 건물 잔해를 급히 철거했습니다. 위성에 찍힐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것이 또 위성에 잡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당 청사 중심부의 회의실이 불탔다고 합니다. 회의실에는 김실과 초상화와 조각상 등이 가득했는데 이걸 또 꺼낸다고 사람들이 뛰어들다가 최종적으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합선인지 아니면 방화인지 조사에 들어갔죠. 결론은 며칠 걸리지 않아 나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를 합선으로 위장한 방화로 결론 내고 은밀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당 건물, 그것도 김씨일과 우상화물이 가득한 건물을 대상으로 방화를 했다고 하면 노동당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당 청사는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이고 출입 검문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침투해 불을 냈다는 것은 보통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도당 배선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지만 문제는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의 수사 역량이 총동원됐을 건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도당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신의주에 있는 평북도당이라면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평양시당이 방화로 불탔다면 제일 충격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충격적인 지방당 방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주는 요즘 김정은의 관심이 제일 많이 쏠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신의주는 온실 건설을 계기로 작년에 김정은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입니다. 화재 열흘 전에도 김정은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신의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당 건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북한 역사를 돌아봐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아마 김정은은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며 펄쩍 뛰면서 당장 잡으라고 길길이 날뛰겠죠. 하지만 김정은의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 전례 없는 이런 방화가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김정은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임계점에 다다른 인민의 항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북한 민심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생 파탄입니다. 이번 겨울에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이후 30년 만에 다시금 수많은 아사자와 동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금 완벽히 봉쇄돼 이젠 여러 지역에서 아사자가 많이 생겨도 외부의 소식이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서 북한의 현실을 증언했지만 이젠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선 정보 교환이 훨씬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돼도 도청을 당하니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은 집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 구걸하기조차 불가능한 살벌한 공포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굶어 죽는 이유가 김정은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당 대회에서 자화자찬 해봐야 주택단지, 온실, 지방공업 공장이니 완공했다고 만세를 불러봐야 대다수 주민에겐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의존해 먹고 살던 장마당 경제의 핵심 근간을 단 2년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김정은은 2년 동안 초라한 지방산업공장 40개를 겨우 건설해 놓고 무슨 자신감인지 외국에서 수입하던 180종의 필수 상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던 민생에 절실히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입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지방산업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으로 국영 유통망을 강화해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사오지 말고 원료를 사오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방산업공장이 내수 시장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김정은도 지난달 당대에서 새로 건설된 공장이 1년도 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간부들의 태만과 무책임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기도 원료도 외화도 주지 않으면서 공장을 정상화하라는 지시가 얼마나 황당한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간부들이 나쁜 놈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이에 수입 금지 조치로 장마당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물건들을 팔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게하던 사람이 1년 동안 가게를 못하게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순간에 소득을 잃었는데 내부 식량 가격은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월 중순 기준 달러와 북한 돈 환율은 4만 원을 넘겼고 쌀 1kg 가격도 북한 돈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엔 환율과 쌀값이 각각 8천 원, 5천 원 좌우였는데 미친 듯이 오른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2년 새에 물가가 4배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소득도 따라 오른 것도 아닙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라 언급해보면 이건 2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비싼 식량과 땔감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공급과 판매를 국영 판매망을 통해 하라고 계속 재촉하니 이걸 기회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의 축적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다 권력을 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잘 사는 자들은 더욱 잘 살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 생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단세포적인 김정은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농촌개혁안에 따라 농장 작업반장은 국가 공급 비료를 외상으로 받아 가을에 식량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을 수확량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로 흉작이라도 나면 빚더미에 올라오는 구조라 많은 반장이 지난해 비료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안 받고 안 되겠다는 것이죠. 농장들 대상으로 김정은은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은 아우성치는데 김정은의 건설판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2년 전에는 지방산업 공장만 지으라더니 이젠 봉사기지도 건설하고 병원도 건설하고 목장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방의 건설 비용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건설자들에게 장갑을 줘야 한다, 양말을 줘야 한다, 배부르게 먹여야 한다 등등 구실로 계속 인민반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에 맛을 들인 돈독이 오른 김정은은 이제 병원에 가서도 돈을 내야 치료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무상치료제가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치료비와 약값은 북한 소득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제 가난한 채 아프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러니 어차피 죽을 바에 불이라도 확 지르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란처럼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난 뒤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해준다는 믿음만 있다면 주민들은 다 거리로 몰려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이런 민심을 알고는 있을까요? 어린 딸을 끼고 총이나 쏘러 다니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부들이 우리 고장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솔직하게 보고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뻔하죠. 너희들이 태만과 무책임성 때문이라며 간부들이 목이나 자르겠죠. 이런 사회에서 솔직히 보고할 간부는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도 아파서 죽었다고 그럴 것이 뻔합니다. 이런 체제가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 악귀 같은 김정은은 과연 언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